2020년 7월 11일 토요일 베트남의 정치인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알고 싶은데 여러 가지 모습을 알아보고 싶은 이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베트남 8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잘 지내진 않을 거예요 최근에. 최근에 죽을 뻔해가지고. 제가 아프셨다고. 죽을 뻔했다 하면 되게 오버하긴 한데. 네. 수요일 날 제가 저녁에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다가 그날 약간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일단 근데도 뭐 선약이 있다가 보니까 일단 술을 한잔 했죠. 지인분들이랑 이제 술을 한잔 먹고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한 이틀 아프더라고요. 그냥 이게. 20시간 넘게 주무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정도는 한 20시간 정도 아팠거든요. 몸에 막. 이런 얘기 또 들으시면 또 부모님 걱정할 것 같은데 아직 멀쩡하다 하더니 지금 멀쩡하게 깼기 때문에 멀쩡하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되게 잠을 많이 잤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네. 이게 막 열이 자꾸 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얘는 코로나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걸릴 때가 야, 없는데. 내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때 이제 집에 누워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막 인터넷 보고 자다가 일어났다가 이제 보다 보니까 코로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네. 이게 베트남은 그래도 좀 조용한 편인데 이놈의 코로나가 영원히 갈 것 같네요.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7월달에도 또 코로나 얘기 인트로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하여튼 그래서 코로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네. 내가 이제 그 약간 또 브리핑을 생각이 든 거야. 나는 브리핑이 생각이. 아니 내가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이제 예를 들면 병원 가면 내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이제 당신 어디서 걸렸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책상 치면 이제 시름시름 앓으면서 어디서 걸렸습니다. 하면서 나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그치,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코로 퍼먹기 싫으면 얘기를 해야지 나도.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내가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 이제 엄사형도 만났고 이제 그 김절교도 만났고 니들은 잡혀가겠구나 이제. 내가 코로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한다. 엄사형 집에 이제 여기 이제 주말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제 공안들이 들닥쳐가지고 잡아갈 거다. 이제 이 사람 잡아갈 거다. 이제 그 생각도 들고 막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진짜 동선을 생각했지. 이틀 전에 저녁에 이제 운동 갔다 PC방 들렸었는데 PC방에서 걸린 건가 뭐 이제 생각도 들고. 자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약도 먹고 이제 누워 있었죠. 이제 자다 보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더라고 몸이.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하루 만에 나설 거면 코로나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 내려가지고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인후염이라고 하죠. 목 감기를 되게 심하게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면서 제가 감기 이런 건 잘 안 걸리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잘 걸리더라고. 근데 그게 올해는 여름이 온 것 같아. 뭐 여름 감기가 어떤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뭐 증상이 몸살이었어요? 아니면 몸살이었어. 고열? 고열인데 내가 열은 못 쬐는데 막 열도 나고 막 근육통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살 감기 있잖아요. 내가 내 증상을 알아요. 처음에 목 감기로 시작했다가 이제 몸에 열 좀 나면서 막 몸살 막 앓다가 그러니까 몸 괜찮아져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열대 행사를 겪는 건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그 여름에 이제 딱 겪다 보니까 그래서 평소였으면 그냥 뭐 하루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랬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뭐 계속 어디 뭐 보자 하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제가 안 간 이유가 그랬죠. 얘기했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코로나면 당신들이 이제 그 공항 가서 조사받는 건 괜찮지만 나랑 같이 병원 가면 안 되잖아. 그건 그렇다냐. 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다 보면 좀 그런데 뭐 괜찮아졌다. 하루 정도 쉬니까 몸이 회복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훨씬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이제 저희가 이제 건강을 챙길 나이가 됐습니다 벌써. 이제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쉽지 않다.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진짜 반나절만 자고 일어났으면 회복됐을 건데. 이게 이제 뭐랄까 조금씩 이게 이제 그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축적이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죽을 병은 아닌 거예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도 아닙니다. 완전 멀쩡합니다. 멀쩡합니다. 오늘 멀쩡해져가지고 이제 점심부터 이제 방송이나 찍으러 나오자 이래서 이제 방송을 나왔다. 라는 얘기 하는 거고 뭐 당신은 별일 없었어요 어떻게?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없었고요. 뭐 저도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와이프가 그립고 보고 싶고 뭐 9월이나 돼야 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뭐 씁쓸한 부분이 있고 빨리 비행기가 열리고 코로나가 끝나야지 돼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살고 있고요.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 사모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 하세요. 사모님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테마파크 우리 여주에 있는 그렇죠. 테마파크. 여주에 있는 테마파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주 테마파크에 가셔가지고 여주 제빵소 찾아주시면은 굿모닝 베트남 듣고 왔다 하시면 20% 할인 제가. 야 적다. 야 적다. 빵 원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아. 에이 적다. 30% 빼줘야지. 적다.
30% 부탁해 보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건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최소 뭐 믿지 않습니까? 몇만 원씩 이상 사면은 디스카운트 받죠. 네, 하여튼 밀가루 원가를 아는데 20%면은 그래도 뭐 먹고 살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뭐 깎아줄 순 없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뭐 대마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웃긴 기사를 봤거든. 뭐가 있었어? 뭐 이것도 뭐 인터넷에서 본 거라서 내가 정확한 건 아닌데, 경북이 대마가 합법화가 된대. 그게 말이 돼 그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맨날 사모님 가게 보면서 내가 농담삼아 했잖아. 네. 대마파크가 그 대마파크가 아닌가. 네. 혹시 한번 인터넷 찾아봐봐요.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치면 돼? 경북 대마 한번 쳐봐. 경북 대마라고? 잠깐만 이거 있는지 모르겠어. 경북 대마. 이거 산업용 대마 이게 산업용 대마 사업인데 네. 난 이거를 봤어 처음에. 경북에는 대마초가 합법까지만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그런 데서 뉴스 글을 보니까 제가 누워가지고 막 골골골거리면서 이걸 본 거야. 이제 한국이 이렇게 멋있어졌다. 경북, 이게 경북, 대구 경북이 이게 한국의 선진 산업이 이끌어 나가는구나. 시티 오브 대마.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맨날 내가 농담삼아 그랬죠. 당신은 네. 그 사모님한테 그 비콜스 파크인지 위드 파크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게 내가 농담처럼 한 얘기가 이게 진짜 진담처럼 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한국에 이제 얘기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고, 이제 그 의료용 대마를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생산한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도 대마는 허가받고 하면은 합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 안 될 거 없겠지 뭐. 그러니까 그거를 한때 이제 예를 들면 대마 관련해서 뭐 모시삼배 이런 거 만들면은 공무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수량 체크하고 이제 이제 초과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각하고 이제 뭐 이런 걸 한다는데, 아마 이제 요즘에 이 대마 사업이 뭐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약간 좀 미주나 이제 좀 서구권에서는 약간 신종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네네. 이제 대마를 합법화하는,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국가가 지금 대마 합법화를 했고, 네.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많은 주들이 이제 의료용에서 이제 합법했다는 거는 이 피는 대마. 당신이 그냥 내가 알기로는 그래. 그냥 그냥 밴쿠버 이런 데 가서 김미 위드 하면은 위드 준대요, 그냥. 이제 뭐 위드 스토어 이런 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성인용품을 판다거나 담배 파는 것처럼 네. 그런 이제 더 이상 있잖아요. 할렌가 같은 데 가가지고 how much is it? 뭐 이러면 이제 뭐 $10 막 이런 게 아니고 막 총 같은 거 숨겨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막 주섬주섬 신문지에서 꺼내주는 이런 게 아니고 네. 기억나요? 우리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면 그렇잖아. 성인용품 스토어 하면은 네. 저기 이상한 뭐 어디 골목에 들어가는데 보면은 간판도 없고 막 이런데 보면은 막 그렇게 팔았잖아요. 네. 동네 생각하면 어릴 때 그렇지 않아? 우리 동네만 그랬나? 저는 뭐 그런 대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아니 성인용품. 우리 뭐 대학교라든지 학교 주변 같은 데 보면은 간판도 없고 오고간도 사람도 없는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어. 그 안에 안 보이고. 그런데 가끔씩 있었어. 가끔씩 있었잖아. 길 가면서 보면.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성인용품 팔 때 그렇게 안 판대. 대놓고 그냥. 완전히 팝업 스토어. 막 4층짜리 건물에 막 반짝반짝하면서 막 투명 유리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판대요. 지금은 뭐 이제 많은 게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내가 말하는 게 이제 대마를 이제 캐나다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팔기 시작한대.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처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마피아들이 막 주섬주섬 막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 없이 그냥 그런 깨끗한 스토어에서 합법적으로 나온 대마를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커피면 뭐 팔지? 커피는 바리스타가 있고, 그쵸. 약이면은 약사가 있는 것처럼 대마도 뭐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있대. 뭐 비율 조절해가지고 막 그 라이센스가 있는지는 내가 미국 사람이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콜롬비아산 대마 몇 프로에 뭐 미국산 대마 몇 프로로 섞어서 뭐 이제 이런 효과가 좋습니다. 뭐 있잖아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게 이제 산업이 됐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게 이제 뭐 옛날에 의료용으로 쓰는 건 합법적이었지만 이제 미국이라든지 서구권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뭐 세수가 안 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아지는데 뭐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경북의 대마파크라는 게. 그래서 이제
뭐 경북이 대마파크는 아니고 하여튼 뭐 대마 생산하는 하여튼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랬다. 그럼 이제 요즘 미국에는 그게 많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속인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디 가서든 대마를 피시든 그건 문제가 일단 인천공항 들어오고 이제 그 마약 탐지견이 이제 허벅지를 무는 순간 무조건 잡혀가신다고 보시니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세계 산업 트렌드가 그런데 그 이제 경북에서 이제 잘 되면 수출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제 뭐 경북 영천산 대마를 가지고 네.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수출한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한복 입은 아저씨가 이제 삭각 같은 거 쓰고 코리아 대마 K 위드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앞으로 미국 주식 살려면은 그런 주식을 사라. 네. 그 대마 관련 이제 그 카네피스 관련 그 대마 관련 그 주식 테마주가 이름도 좋네. 테마주 대마 있으면 사라. 그러면서 뭐 하여튼 얘기는 그 사모님 테마파크에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란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방송을 좀 약간 해외 진력 무렵 시작해가지고 오늘 공기가 좋아요. 날이 지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오늘 처음으로 뒤를 개방하고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 친구 집에 층고가 높다 보니까 저 뒤에 이제 산도 보이고 호수도 보이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여부를 확인할 때 저희가 그런 거 안 보잖아요. 구글 이런 걸 키는 게 아니고 당신은 딱 당신 집 뒷변 보면 돼. 아 그치 저 산이 보이냐 안 보이냐 저 뒤에 보면은 이상한 산이 나와요. 이게 하노이에 있는 네. 산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산인데 아직도 정체를 모르겠어. 우리가 이렇게 대충 네. 구글맵을 켜놓고 한번 보긴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정도 높이의 산이 보이려면 어디까지 갔었냐? 근데 타이완인가 방림까지 갔어야 되는데 방림 넘었어야지. 방이 넘었어요. 굉장히 먼 거리 산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산이 보이는 거 보니까 좀 날씨가 좋다. 혹시 생각난 김에 한번 또 매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를 지금 지도를 끄면 되고 당신 집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 뭐 저희 대충 집 대충 위치가 요금만 있어요. 하여튼 대충 뭐 이근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북쪽으로 보이는 데가 여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니 그 너무 멀리 땡기지 말고 일단은 내려 보시면 보통 이제 여기 서호까지는 잘 보이거든요. 저기까지는 잘 보이고, 네, 뭐 저희 집 근처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요 근방까지 잘 보여요, 사실은. 네. 근데 오늘 날씨가 엄청 좋으니까 산까지 가려면 여기가 보이고 여기 타임웨인이 타이완이 보이는데 타이완은 아실지 모르지만 그 삼성 공장이 있고 그랬는데 여기서 차 타고 가면 1시간 20분 정도 가야 되거든요. 1시간 정도 가야 돼요. 차를 타고. 네. 근데 저기 있는 산이 보인가 아직도 의문스럽다라는 거죠. 오늘은 저기 있는 산이 보이는 거 보니 날씨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정도 거리에서도 산이 저 정도 높이로 보일 정도면은 진짜 높은 산이다. 엄청 높은 산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로 일단 뭐 하노이는 말씀드렸다시피 근방에는 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하노이는 진짜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는 동네인데 일단은 저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은 멀리까지 보이더라. 하노이에 오늘 며칠이죠? 7월 11일의 날씨는 11일 날씨는 맑다. 네, 공기가 맑다는 걸로 해서 일단 오늘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또 드디어 마의 1,400명 구독자. 1,4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야, 드디어 진짜 이거 힘들었다. 이거 몇 년 걸렸죠? 지금 2년 반. 2년 반 딱 걸린 것 같습니다. 2년 반 정도에 2년 한 4개월 정도 걸렸는데 네. 와 이게 1,300명 수준까지 간 거는 1년이 넘은 것 같아. 한 1년 정도에 1,000명대 넘었고 뭐 1,400명까지 뭐 1년은 좀 거짓말인 것 같고 뭐 진짜 하여튼.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1년 넘었죠. 한 2년 정도에서 1,300명 갔다가 그래서 1,380 찍고 나서는 이게 진짜 한 6개월 정도 계속 머뭇하더니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았던 마의 1,400명에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좀 올라가다가 이제 청취자가 좀 떨어져 나간 게 저희 그때였죠. 제가 그 2%의 그 정치적 발언. 정치적 발언. 뭐 다시 말하자면 제 발언에 대해서 뭘 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때 네. 대구에서 일이 터졌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거기서.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뭐 얘기했는데 드디어 1,400명이 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개깜찍이님께서 1,400번째 구독자가 되셔가지고요. 네, 감사드리고. 야, 저희가 이거 처음 언급해드렸네. 네. 방송 유튜브 상으로는 이제 나가는 거에서 이제 그 아이디는 처음 언급했는데, 야, 어쨌건 뭐 감사드린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일까 싶어요. 지금 개깜찍님 최근에.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던 분들 일단 뭐 저희가 또 시간 되면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뭐 1,400명 관련해서 방송 찍게 되면 그쵸. 좀 작다. 한 1,500명. 1,500명 특집 정도는 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때 해서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1,400은 절대 안 가겠다. 약간 저희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100명 누가 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1,400명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었거든. 그렇죠. 저희가 근데 지금 또 여러 가지 플랫폼을 섞어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방송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뭐 팟캐스트 아이폰에서도 당연히 들으실 수가 있고
파티 네. 여러 군데 플랫폼 팟빵. 들으실 수가 있고 뭐. 팟빵은 당연하고 네. 또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고 네, 또 이 어쨌든. 방송은 아니지만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카카오 브런치 네. 뭐 여러 군데서 저희 방송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사실 1,400명이 훨씬 넘긴 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랄까, 저희는 어쨌든 간에 팟빵이 많이 있다 보니까 팟빵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뭐 사실 뭐 실청지자 숫자는 1,400명이 훨씬 넘었죠, 예전에. 훨씬 넘죠. 네. 넘었지만도 일단은 팟빵 기준으로 1,400명이 넘었다. 비구독자 청취율이 거의 반절 조금 안 되게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뭐 청취자 수는 훨씬 많은 상태이고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 네. 1,400분들은 지금 이제 유튜브로 접속하신 다음에 네. 굿모닝 비엔남 검색하시면은 거기 최상단에 어떤 그 호치민 저 선생님께서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좀 구독해달라. 그걸 누르시고 네.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1,000명만 되면은 저희가 1,000명만 좀 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000명 되면 저희가 뭐 하여튼 뭐 뭐 이벤트를 한번 할까? 이벤트는 됐고. 유튜브 1,000명 이벤트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 1,000명 이벤트? 네. 이 프로에게 오토바이를 사주십시오. 차비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뭐 오늘,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뭐 네. 구독자도 좀 눌러달라. 하여튼 그래서 오늘 좀 기분이 좋네요. 1,400명. 오늘 서두는 요 정도로 하고 좀 더 뭐 없어? 뭐 없나? 없나? 베트남에 이슈가 있었나요? 이슈는 코로나가 있었고 뭐 한국이 좀 최근에 이슈가 있었는데 요거는 뭐 저희가 방송 본론에서 또 얘기할 거라 가지고 거라 일단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차피 네.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민감한 주제는 내가 싸고 당신이 치우는 거니까 그건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뭐 뒤에로 일단 넘어가서 일단 네, 본론은 오늘은 요 정도로 하죠 그냥. 네.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하기로 했던 내용이 뭐 그냥 뭐 그 정치인의 여러 가지 모습? 베트남 정치인의 여러 가지 모습. 네, 뭐 사실은 호치민 씨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근데 뭐 저희가 또 이 방송 주제 생각했던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 그 뭐 일단 제가 비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글을 연재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 네. 그래서 처음에 글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요즘엔 제가 지금 베트남 전쟁 1차까지만 쓰고 지금 잠깐 쉬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호응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글에 호응이 없어. 내가 글을 잘못 쓰는가. 그래서 일단은 조금 호응이 없는 게 좀 그랬고 두 번째가 뭐라 어떻게 이런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게 약간 좀 질리는 게 있었어 최근에. 최근에 일단 어떤 말씀드리냐면은 뭐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뭐 제가 좀 욕도 좀 먹고 했는데 저의 정치관을 말씀드리자면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찍은 사람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약간 좀 그 완전 무결한 그런 거 있잖아요. 철인 정치, 그 도덕적 험결이 없는 예수님 같은 부처님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물론 그분도 안 돼. 그분들이 또 경제 정책이 어떤지 모르잖아 사실은. 두 분 다 돈이랑 좀 거리 있으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 네. 부처님 이런 사람들은 좀 예를 들어 좀 그런 사람의 좀 편이에요. 그렇지만도 사람을 평가할 때는 후세 사람들이라든지 했을 때 너무 한쪽 면만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좌우를 떠나가지고도 좀 그런 걸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논쟁 많은 분들 많잖아요. 저희 뭐 박통인이 뭐 DJ니 해가지고 뭐 좌우 안 가리고 또 뭐 노통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계신데. 전통이나 이런 분들도 아니 뭐 그분은 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그런 사람들은 뺄 거야 아마 내가 방송을 하면서 뭐 전통인이 우리 누님이니 누님의 업적은 딱 하나 있네. 전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업적 딱 하나가 있는데. 전 세계 최초의 탄핵은 아니지. 그것도 모르겠다. 확실한 건 전 세계 최초의 여성 탄핵은 맞을 거야. 맞아. 그건 확실해. 예를 들면 뭐 저희 학교 출신 옛날에 있을 때 했잖아요. 저희 동기 네. 중에 지방대 최초 수석이 있거든. 지방대 수석은 뭐야? 최초 수석 사법고시. 지방대 출신으로 사법고시 최초 수석을 했다.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이 여자였어. 네. 나랑 안 친한 동기인데 네. 지금은 검사하는 걸로 들고 있는데 네. 이러면은 이제 내가 나오는 학교를 사람들이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좀 실수했나 하여튼 네. 그 사람이 있거든. 예를 들면 그런 타이틀은 있을 수 있지.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우리 그 머리 없는 형이랑 네. 그 분들은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왜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업적이 뭔지 모르겠어.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 일단 그 머리 없는 아저씨는 뭐 삼천교육대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뭐 깡패가 없어졌다. 네. 그 좋은 건데 근데 굳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피받지 않냐. 뭐 좀 그런 생각 들거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리고 특히 두 번째가 그네 누나 같은 경우는 진짜 뭘 했는지 모르겠고 진짜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분은. 네.
그 아버지가 그 박통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통령 되신 분 같은데 그분은 진짜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그 오른쪽 분이 나를 까셔도 상관없고 이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죽으락창 얘기했거든. 저 사람 대선 후보 나올 때 있잖아. 막말로 설거지도 한 번 안 해보신 분이 이런 분이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일단 설거지도 안 해보고 그 뭐냐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도 한 번 해본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냐. 저 사람이 군대를 가본 것도 아니고 그 자제적으로 나와본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경제생활 한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이 대통령 한다면 내가 믿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믿기지 않게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된 거 올라간 거는 뭐 리스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리스펙을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잘좀 타시긴 한데 뭐 예를 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별로 뭐 얘기를 안 하잖아. 그 뭐냐 그 뭐 불호에 대해서는 뭐 일단 그렇긴 한데 좀 너무 극단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글을 쓰는 사이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일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된 게 좀 민감한 주제라서 오늘 당신 똥을 많이 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 백선엽 장군이라고 알아요? 알죠.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네, 그 100주년 100주기? 100살 때 돌아가셨을까요? 아마 지금. 네네.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지금 뭐 대중 헌충원에 지금 뭐 그러니까 뭐 약간 친일 행적이 있는데 무친이 많이 네네. 이제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신데 사실은 그분도 공과 사가 뭐 공사? 아니지 공사가 아니지 뭐냐 그 공과 과가 그쵸 공과 과 확실한 분이시잖아 사실은. 네. 그 어린 시절이라 하기 좀 그렇지만 친일 행적이 있으신 분이고 네. 어쨌든 간에 6.25 전쟁 때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국군 영웅이죠 사실은.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적화 통일이 됐다고 봤어야 되니까. 그쵸. 그 어디죠 그 대구 쪽 거기 어디냐 그 방어선 지휘해가지고 미군이 올 시간을 벌어가지고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그게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진짜 국가를 구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어린 그 젊었을 때 그 친일 행적도 있고 그냥 공과 사가 분명하신 분들인데 물론 이런 생각 자체가 양비론이라고 생각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약간 그 뭐냐 물에 물 탄 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것도 아니고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냐. 물론 그게 정치의 논리긴 하죠. 내가 정치인이 못 된 이유는 그럴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이런 분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똑같은 얘기하면 좌우 양쪽에서도 환영 못 받겠지 나는. 그치 한쪽으로 노선을 확 타야 되는데. 확 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방송이 뭐 되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유튜브에서도 요즘에 후원금 많이 받는 분들이 다 그 정치 관련 좌우 한쪽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미는 분들이 돈을 벌더라. 우리 같은 이 어중간한 스탠스 타는 사람은 돈을 못 벌더라라는 얘기하는 게 하여튼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만 그분들은 정치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 개인적으로 나쁜 거 있으면 나쁜 거 했다고 하고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했다고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또 얼마 전에 뭐 지금은 한 이틀 정도 됐네. 그렇죠. 박 시장님 그 서울시장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뭐 그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행적이 있죠.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은 별로 접점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서울이랑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 접점이 있다면 뭐 같이 서울고시를 준비했었다. 그렇죠. 그분은 됐고 안 됐다 정도. 제외하고는 저랑은 사실은 접점이 없으시는 분이고. 네. 저분은 그분의 행적도 사실은 뭐 경상도 분일 거예요. 아마 경상남도 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네. 남도랑 북도는 또 달라요. 사실은 뭐 그건 좀 다른 분이라서 제가 사실 접점이 없어 나는. 네. 오히려 접점으로 치면은 그 전통이랑 접점이 있지. 그분 그러니까 오히려 따지고 보면 그분이랑 그네 누나랑 접점이 있지. 나는 차라리 따지고 보면 네. 이쪽 분이니까 좀 그런 분이다 보니까 좀 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또 사람들이 너무 막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뭐 저런 게 당연하다는 얘기가 있고 뭐 그래도 뭐 그걸 떠나가지고라도 봐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좀 신물이 나는 거야 사람이. 왜 자꾸 남 생각을 내한테 왜 강요를 해? 그 있잖아요, 사람들이 당신들이 뭔데 자꾸 이게 날 강요를 하냐는 거야. 나도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좀 편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요즘엔 좀 얘기가 왜 나왔지? 좀 이제 그런 쪽에 좀 글을 안 쓰려고 한다라는 건데 다시 쓰긴 쓸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좀 브런치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네, 제가 지금 2%가 올리고 나서 지금 좀 약간 자극받아가지고 먼저 올리기 시작하니까 제가 따라서 올리려고. 올려요. 지금 제가 또 그래서 브런치 글을 봐달라. 그렇죠. 일단 해서 뭐 이쪽 글도 정리는 계속 확인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정치인들이라든지 사람을 평가할 때 너무 이제 한쪽에 좋은 면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좀 나쁜 면도 좀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사람이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가 좀 일전에도 호치민 선생님 이야기를 좀 했고 베트남 정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좀 입체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얘기. 저도 이제 예전에 방송 들으면서 저희 방송을 피드백을 했는데 너무 그냥 역사적인 얘기만 좀 이렇게 쭉쭉쭉쭉쭉 넘어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한번 좀 다뤄보자, 베트남의 건국 영웅들에 대해서. 물론 자료 준비를 제가 예전에 관련 내용에서 이제 글을 쓰면서 본 거라 가지고 지금 좀 기억이 좀 희미해지긴 했는데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좀 뭐 명복을 빈다라는 정도로, 그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 친구한테는 말했는데 우리 저 준표 형님이 한 말이 딱 괜찮더라고. 저는 그 준표 형님이 하신 말 있잖아. 찾아볼까요? 뭐 괜찮았어. 나는 뭐 좌우를 떠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 다른 길을 걸어왔다. 풀은 아닙니다. 풀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지만도 뭐 생각이 달라가 다른 길을 걸었지만도 뭐 굳이 뭐 고인의 그거를 뭐 할 필요는 있지 않냐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이거 자꾸 정치 얘기를 제 사견이 많이 들어가면 또 욕이 달릴 수가 있는데 욕이 달리는 게 지금 또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증거되니까 하여튼 뭐 그냥 딱 요 정도만 하고 뭐 글 있으면만 봐요.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그렇잖아요. 그 박 전 시장님이 잘못을 했다고 하긴 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뭐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도 그게 뭐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고인을 그 조리돌림 하실 만큼의 그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도 딱 그냥 요 정도가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저는 딱 맞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딱 그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도가 저는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길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가 딱 맞지 않냐 싶어요. 지금 와서 뭘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거를 뭐 심판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웃기고, 물론 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걸 바로 잡아야겠지만도 그냥 어쨌건. 그러면서도 제가 아까 당신한테도 잠깐 얘기한 게 이제 이분 가지고도 이제 그 좀 유튜브 조회수 빨아먹겠다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 야, 좀 이건 좀 같지 않지 않냐. 그리고 그분들은 좀 실망을 많이 한 게 그 뭐랄까 진짜로 그 소위 말하는 오른쪽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자극적인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 진짜 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지금 와서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너 고소 그 아저씨 방송 나를 고소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말은 제가 분명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고소는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네, 뭐 그분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실망을 한 게, 제가 보진 않았지만 표방하시는 건 그런 거잖아. 오른쪽 표방하는 대표 방송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진짜 오른쪽을 위하는 방송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자극적인 소재로 그냥 그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 조회수 빨아먹는 방송, 빨대 꽂는 방송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더라고. 진짜로 보수를 생각한다면은 좀 대인배적으로 생각해서 뭐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뭐 좀 비통하다. 하지만도 뭐 잘못된 거 있으면은 이제 우리 앞으로 사회가 좀 이제 개혁하거나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이건 뭐 자꾸 그 좀 속된 말로 그 파리 한다고 하죠, 그거. 파리? 파리 하잖아요, 보통. 그 죽은 사람, 그건 좀 되게 불쾌하더라고,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이게, 얘기가 왜 나왔지? 하여튼 오늘 주제가 좀 다 애매합니다. 네. 애매하다. 뭐 그렇죠. 주제는 없는, 항상 저희 방송 주제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 돌아가신 분은 뭐 명복을 빈다 정도로 말해서 저희 하고. 네, 뭐 저희 MC는 요 정도. 그래서 문제될 거 없지 지금까지 내 생각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아. 굉장히 중립적으로 스탠스를 잘 지키면서 갖고. 뭐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왜냐면 주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한쪽만 극단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던 간에 다 좋게 보이고, 무슨 일을 모든 사람에게는 공과 가가 있고 입체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네, 일단 이런 거 해서 그래서 본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현대사에 있는 베트남의 여러 가지 모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인 얘기. 얘가 말했잖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잖아. 민주주의죠.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우리가 북조선이라는 이유가 뭐냐.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나도 집회 시위의 자유? 뭐 집시 결사의 자유가 그렇죠.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내가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나라님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나를 욕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 사회예요. 그런데 그 너무 다친 분들이 많더라고. 한국 사회에 예를 들면 호치민시 선생님에 대해서 저는 이분을 존경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계속 조사를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존경을 하게 되더라고. 어쨌든 간에
평생 사치 없이 살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네. 한 삶을 바쳤다는 게 이건 진짜 대단한 행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욕망을 이제는 억누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 민족에서 스스로 거세를 한 것 같더라고. 그 약간 스스로 거세를 한 것 같아.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많이 좀 찾아봤어요. 나무위키도 찾아보고 이제 뭐 예전에 그 호치민 선생님 그 평전 쓴 사람들. 미국 사람이 쓴 평전도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뭐 제가 책을 본 건 아닌데 그 관련 책 리뷰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막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 자기 친구한테 한 얘기가 자기도 부자로 살 수 있대. 베트남에서.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잖아 사실은. 왕이었지. 사실 왕이죠. 황제죠, 황제. 살아계실 때는 뭐 저희가 맨날 빡통 보고 반인반신하는데 이분 진짜 반인반신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근데 진짜로 그런 분이 자기도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누리 살 수 있지만도 잘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누렸었던 그 이미지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방송에서 네, 말씀드린 그치, 건데 하실 건데 얘기하실 거지. 내한테 얘기할 건데. 그러면서 유일한 사치가 그거였다잖아. 바소남. 담배 한 갑이 유일한 사치였다. 양담배가 유일한 사치였다. 나머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신념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야. 진짜로 이거를 하나를 목적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건데 그냥 그런 얘기 했다잖아. 자기도 여기서 왕처럼 살 수 있다. 왕으로 살았지 뭐.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누릴 거 누리면 살 수 있는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 왜냐면 여기서는 진짜로 그 헐벗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내려놓고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하는 게 자기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로는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테레사 수녀님 같은. 뭐 그렇지. 그렇지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글을 해서 이제 호치민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또 이제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 이게 빨갱이가 선생님이냐? 빨갱이 선생님이냐? 뭐 그건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진짜로 이 사람이 빨갱인가? 뭐 결론은 생각하면은 저는 빨갱이는 아니라고 보고. 빨갱이가 뭐예요? 빨갱이는 이제 그 공산주의자를 저희가 이제 그 뭐랄까 저희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한다면은. 호치민 선생님도 빨갱인데 빨갱이라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희가 기존에 호치민 선생님 방송을 들으시면 알겠지만도 결국 수단을 선택한 거거든. 그렇죠. 네, 일단 뭐 베트남의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 어떤 게 나은가를 이제 뭐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네. 프랑스의 식민지를 겪다가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이제 베르사유 조약 1차 세계 대전이 끝이 나고 이제 그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이제 그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심어주면서 이제 베트남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기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 기대심을 쫓아서 호치민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프랑스 베르사유로 건너를 가죠. 건너를 갔는데 프랑스 베르사유에서는 베트남을 독립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는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이겼던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이긴 국가의 식민지를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다시 식민지의 생활에 들어가게 되고 그 식민지를 이제 어떻게 이겨내고 싶어서 이제 식민지라는 그 과거를 청산하고 독립을 얻고 싶어서 이제 베트남 의 대표인 호치민 선생님 어디로 가냐면 이제 소련으로 건너가죠. 소련으로 건너가서 그 당시엔 러시아였나 아마 그럴까요? 소련으로 건너가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베트남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프랑스가 다시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그 일본의 자주권을 뺏겼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영국과 프랑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제 북쪽은 중국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 1차 뭐 DMBF 전투가 있는 1차 인도 차이나 전쟁 일단 뭐 천천히 설명을 합시다. 일단 내가 좀 말이 많아가지고 좀 힘이 들긴 한데 들어오면서도 호치민 선생님은 계속 이제 미국에 이제 협력을 요청을 했다는 거지.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지켜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말기가 되니까 일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요청을 하는 거죠. 미국 쪽의 지원을 빌려서 이제 그 OSS라고 이제 그 미국 뭐 정보부라든지 특수부대 출신들한테 이제 베트남의 독립을 지켜달라라는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요청을 하지만 그 미국 측에서는 묵살을 하는 거죠. 묵살을 하게 되고 이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이제 베트남은 독립을 하지 못했고 프랑스는 다시 식민지의 야욕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베트남에 들어왔던 그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결국 전쟁을 선택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DMBM 전투를 통해서 이제 그 프랑스가 물러가죠. 물러가면서 이제 그 제네바 협약까지 딱 제네바 협정까지입니다. 이제 그냥 뭐냐면 이제 베트남을 이제 두 등분으로 해서 이제 위는 북베트남, 남은 남베트남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이제 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한국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라는 것까지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저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을 무엇으로 봐야 되냐는 거는 공산주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에 이제 그 호치민 선생님을 이제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들어준 국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흥 국가였던 이제 그 중국과 소련밖에 없었다. 그 이제 공산권 국가만이 이제 그 호치민 선생님의 독립전쟁을 지원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미국은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프랑스를 지원했다는 거죠.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 말한 그 도미노 이론에 입각해서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메카시즘이 불었다는 거지. 메카시즘이 뭔가요? 그게 뭐냐면은 그 미국의 정치인 메카시라는 사람이거든. 네네. 이게 마녀사냥, 20세기 마녀사냥인데, 이게 뭐냐면은 간단해요. 그냥 그때가 1940년도 이후에 메카시라는 사람이 아마 이제 그 정권에서 거의 밀려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미국 정계에서 부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내 빨갱이들의 스파이들이 숨어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더 본격화가 된 게 이후에 소련이 핵실험을 성공하잖아. 미국이 핵실험을 성공한 이후에 미국이 소련의 핵실험을 성공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미국 스파이가, 소련 스파이가 미국의 기술을 빼돌려 가지고 한 건데, 이제 이 시점이 맞물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광풍이 부는 거야. 정적을 제거하고 너 빨갱이 나가, 너 빨갱이 아웃,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쓰기 시작했고, 이제 광기가 부는 거예요. 이제 옆집 사는 뭐 조지 마이클이도 이제 빨갱이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 미국은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인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뭐 동유럽 이민자들, 뭐 유럽 이민자들, 소련 이민자들 없겠습니까? 미국에 당연히 많았겠지. 그 시대에도 옛날부터 뭐 이민자를 많이 받아온 국가니까, 옆집 사는 뭐 세르게이 쟤도 야 그 소련 출신 빨갱이라더라. 그럼 쟤도 그냥 아웃인 거야. 그냥 모르니까 지금까지 있던 수많은 정치인들, 미국에 있는 사상가들, 미국에 깨어있는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빨갱이란 이유로 진짜 하나로 다 숙청되는 시대였다는 거지.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에서 밀려나는 시대였고, 이제 이런 시점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이 이제 프랑스에 지원을 해줬다는 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이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 빨갱이로 볼 수도 있지만 호치민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아닌가. 이제 그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 그 공산주의 국가와 손을 잡은 거고, 실제로 도와준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련.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 뭐랄까 본의 아니게 선택을 그렇게 한 거지. 뭐 그 시점이 조금만 바뀌었어도 아마 이제 뭐 다른 길을 걸었고 베트남의 역사와 미래, 그 동남아시아의 미래는 바뀌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든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오해죠. 이게 약간 그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뭐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역사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쉽게 판단할 수도 없고, 제가 싫어하는 것 중 하나예요. 그 if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라는 건데 결과가 있는 건데, 그래도 저희 그 후세를 사는 사람들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냐라는 정도로 해서, 일단 첫 번째가 뒤에도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내용을 하는 거고.